겨울의 끝자락이지만 봄을 기다리는 희망의 달이기도 합니다. 마무리 소생하는 봄을 기다리며 어려운 상황들이 기쁨으로 다가오길 기도해 봅니다. 그러면 제7과 프란스교회 가족 시작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를 하늘에 모시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위로가 되고 아름답고 감탄스러운 그러한 정배를 모시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지, 또한 흡족스럽고 겸손하고 평화롭고 감미롭고 사랑스러우며 무엇보다도 먼저 열망해야 할 그러할 아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프란스코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성이란 무엇인지, 프란스코의 영성은 특별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프란치스코의 영성 중에서 가난과 겸손, 형제의 순종과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프란스코의 영성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지만 그 열매는 분명 하느님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를 잘했던 통합적인 인간, 복음적인 사람이 살았던 열매였음에는 틀림없습니다. 오늘은 프란스코의 영성을 사는 프란치스코의 가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제도적 구성은 교계 제도라는 종적인 구성을 지니고 있지만 횡적 구성이라 할 수 있는 각 수도의 영성이 교회를 풍요롭게 하고 활기차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시대에 필요한 요구들을 수도의 창설자들을 통해서 이룩하고 계십니다. 수도의 창설자들은 시대적 징표를 띠고 있고, 창설자의 영성은 각 수도의 회원들을 통해서 역사 안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도회 중에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사라지는 수도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과 역사 속에서 교계 제도와 더불어 창설자의 정신을 이어가는 수도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네딕토 수도회, 프란치스코회, 도미니코회, 깔메레, 또 예수회, 살레시오 등이 대표적인 예죠. 수도회는 교회의 풍부한 영적 자산이면서 시들지 않는 성령의 활동입니다. 수도회들은 각 시대마다 자신들의 영성으로 교회를 쇄신하고 교회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란치스코회가 갖는 교회 안에서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프란치스코가 세운 수도회는 이전의 수도회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프란치스코 이전의 수도회는 주로 일정한 곳에 터전을 잡고 생활하는 정주 수도회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베네딕토 수도회죠. 그러나 프란치스코의 수도자들은 한 곳에 머무르는 생활이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얻어먹는 탁발 수도회였습니다. 프란치스코와 동료들의 이러한 모습은 교회의 방향을 바꾸는 커다란 변화였습니다. 프란스칸들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이러한 프란스코와 프란스교의 가족들은 어떻게 지금 존재하고 있을까요? 프란치스코의 가족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프란스코를 선택하셔서 교회를 쇄신했습니다. 프란스코의 설교는 단순하고 진실해서 사람들의 감화를 많이 주었죠. 이런 프란스코의 모범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프란스코는 남자 수도회와 여자 수도회, 그리고 제속에서도 프란스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속의 회의를 세웠습니다. 이 세 개의 회의는 모두가 다 프란치스코가 기초이고 모범입니다. 이 세 개의 회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프란치스코의 가족 또는 프란치스칸이라고 부릅니다. 성 프란스코는 남자 수도회인 작은 형제를 세웠는데, 남자 수도회는 우리 프란스코 가족 안에서
1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자 수도회도 세웠습니다. 여자 수도회는 봉쇄 수도회로 클라라 수도회이면서 가족 안에서 2회라고 부르고 있지요. 프란스코는 또 세상 속에 살면서도 프란스코를 따르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서 제속의 회인 회개의 형제 자매 회를 세웠습니다. 이들은 수도에 들어가지 않은 남녀 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가족 안에서 3회라고 부릅니다. 회개하는 형제 자매회는 제속 프란스코 회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세 개의 회는 창설 초기부터 형제적인 사랑을 나누고 아주 크게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작스러울 정도로 프란스코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이렇게 늘어난 사람들의 수는 프란스코의 정신 안에서 갈등을 야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사실 교회 역사는 늘 갈등 속에서 쇄신되고 성장합니다. 프란치스코의 이상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프란치스코가 세운 수도회는 세 개의 수도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3회인 회개하는 형제 자매회도 가정을 지키면서 프란스코의 모범을 따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수도 생활을 열망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회 안에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지요. 프란스코의 가족은 이렇게 강조하는 삶의 형태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8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구성된 현재의 프란스칸 가족은 초기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구성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프란스칸 가족 수도회가 출발할 때마다 그들의 삶을 인준해 주었고, 현재는 교회 내에서 가장 큰 영적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표를 보면서 현재 프란스칸 가족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1회는 꼼벤토 프란스코의 작은 형제회, 까푸친 작은 형제회로 나뉘어져 있고요. 2회는 클라라 회로 있습니다. 3회는 제속 프란스코 회, 율수 3회, 그리고 또 수도 3회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1, 2, 3회 외에 제속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영적 가족으로 그리스도 왕직 선교 제속회가 있습니다. 프란스코가 수도회를 창설했을 때보다 지금은 가족 구성원 수가 매우 많아졌죠. 그러면 한번 각 수도회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회 수도회를 살펴보겠는데요. 프란스코는 수도회의 이름을 작은 형제회라고 지었습니다. 형제들이 보다 더 작은 형제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이 있었고, 프란치스코가 수도회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형제회라고 붙인 것은 형제적 사랑이라는 매우 큰 의미를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었지만 프란치스코는 1209년에 이노첸시오 3세의 교황님으로부터 그들의 생활 양식을 구두로 인준받았었지요. 그 후에 1223년에 호노리오 3세가 이들의 수도 규칙을 문서로 인준해 주었습니다. 수도 규칙에는 작은 형제의 형제들이 프란스코를 모범 삼아서 그의 정신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가 죽고 형제들은 수도 규칙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문제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즉, 프란치스코가 형제들에게 제시한 복음의 이상, 수도 규칙과 삶을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러한 고민은 사실 프란치스코가 살아있을 때부터 있었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형제의 총회가 열렸던 포르치온콜라의 집에 관한 얘기입니다. 총회는 주로 포르치온콜라에서 열렸는데 아마도 이 일화는 1221년 총회 때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21년이면 형제들이 외지로 선교를 많이 나가 있었던 때죠. 그래서 총회가 있다 하니까 전부 다 포르치온콜라로 오게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머물 집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시시 시민들은 프란치스코와 동료들이 총회 기간 동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지을 동안 프란치스코는 포르치온콜라에 있지 않고 외지에 나가 있었죠.
외지에서 돌아온 프란스코는 집이 지어진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랬고 가난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아와 지붕을 뜯기 시작했죠.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뜯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을 본 아시시의 기사들이 와가지고 프란스코에게 얘기했죠. 이것은 당신의 집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시시 시의 재산이니 당신이 뜯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요. 프란스코는 그때서야 지붕에서 내려왔고 형제들은 총회 기간 동안에 이 집에 머무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외지에 나갔던 형제들이 집이라고 돌아오면 그래도 몸 쉴 만한 곳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굳이 며칠 머물자고 집을 지어야 할까? 돗자리라도 펴고 지내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프란스코의 가난은 형제들에게 이상과 현실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결국 형제들 안에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고 역사를 통해서 세 개의 수도회로 나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논쟁들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끊임없이 쇄신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논쟁들은 프란치스코의 카리스마를 더 잘 지키고자 하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형제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요소가 되었죠. 그러면 1회 새 수도회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회는 초기에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회원수가 갑자기 많아지니까 큰 수도회가 필요했고 공동체도 큰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공동체가 커지니까 건물과 조직 등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했죠. 또 교회가 작은 형제회에 사목적인 요청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요청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즉 보다 더 조직적인 체제 안에서 프란스칸 이상을 실현해야 하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가난을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 문제들이 불거졌고 교황님도 좀 더 완화된 가난을 너무 엄격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흐름을 주도한 사람들은 법률가나 학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수도원 공동체와 가난을 현실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그룹들이 생기게 되었죠. 한편 수도회가 커지더라도 프란스코의 가난은 시대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더 엄격하게 그 이상을 살아야 한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형제가 큰 수도원제로 변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 그룹은 레오 형제나 에지디오 형제 같은 초기 형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회칙을 엄격하게 잘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완화된 가난 그리고 큰 공동체를 살고자 하는 이들과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들은 엄수파 즉 옵세르반티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결국 1517년에 교황님은 이들을 수도회로 인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도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룹과 시대에 적용하려는 두 개의 프란스코 수도회가 교회 안에 있게 된 것이지요. 수도 규칙을 시대에 맞게 적용하려는 그 그룹의 이름은 꼼벤투알 프란스코로 불렸고 또 계속해서 엄격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룹은 옵세르반티로 불렸던 것이죠. 그런데 옵세르반티 안에는 계속해서 개혁 그룹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몇 개의 대표적인 그룹들을 소개해드리면 리포르마티라든지 알칸타리니 또는 레골레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개혁 그룹들이 많아지자 1897년에 레오 13세는 이들이 통합하고 일치하도록 칙서를 반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을 작은 형제라고 붙였죠. 그러나 이 개혁 그룹들이 전체가 다 일치하고 통일을 한 것은 1945년에 비오 12세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카푸친 작은 형제 한번 볼까요? 카푸친 형제들도 역시 그 개혁 그룹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옵세르반티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가난의 이상을 추구했죠. 그리고 사부님의 관상생활의 모범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수도 규칙을 글자 그대로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 관상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두 가지의 청원을 교황님께 했고, 교황님은 1528년에 그렇게 살라고 수도회를 인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회 안에 3개의 수도회가 자리 잡게 된 것이죠. 프란스코를 따르는 1회에 3개 수도회가 있다는 것이 의아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프란스코 이상을 실현하는 목표는 같기 때문에 새 수도회가 서로 깊은 형제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프란스코 일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궁금하시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에는 세 수도회가 다 진출해 있습니다. 세 수도회 중 가장 먼저 한국에 진출한 수도회는 작은 형제회입니다. 작은 형제회는 1937년에 캐나다에서 진출했고 서울 정동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콘벤토 프란스코회는 1958년에 이탈리아에서 진출을 했습니다. 현재 한남동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카푸친 작은 형제회는 1986년 아일랜드에서 진출했는데요. 현재 서울 효창동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세 수도회는 프란스코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서로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고 함께 논의하고 동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회 클라라 회 보겠습니다. 클라라 회는 1212년에 프란스코가 클라라를 포르지온콜라에서 받아들임으로써 창설되었죠. 클라라 회는 봉쇄의 관상 수도회입니다. 봉쇄의 공간 안에서 프란스칸 이상을 실현하는데 클라라 성녀는 클라라 수도의 수도자들의 빛이죠. 각 공동체가 수도원마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서로 협의회를 통해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제주 클라라회가 제일 먼저 진출을 했고 이어서 익산, 양평, 강화, 양양, 장성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3회 한번 볼까요? 3회는 아까 살펴봤지만 3개의 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회개하는 형제 자매회 보겠습니다. 사부님 창설 당시에 회개하는 형제 자매회로 불린 3회는 사부님의 설교를 듣고 그 모범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 많았죠. 그래서 1221년에는 회칙을 인준받아서 교회법적으로 영실공이 제속의 프란치스코 회가 창설되었습니다. 이 회칙이 인준되고 난 뒤에 이 회칙으로 서약한 회원이 바로 루케치오 부부입니다. 현재는 제속 프란스코 회라고 불리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8과 9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율수 3회를 보겠습니다. 회계의 형제자매 초기 상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설 초기부터 3회 형제 안에는 수도 공동체를 지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자선 사업을 하기도 했지요. 병원을 세운다든지 무료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자선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삶은 사회에 굉장히 모범이었습니다. 교회는 1323년에 3회 회칙을 사는 수도회를 인준해 주었습니다. 이들을 율수 3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회 회칙 안에서 수도회가 생기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3회 회칙 안에는 수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1521년에 교황 레오 10세는 1회처럼 성대서원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해 주었죠. 그렇게 해서 3회 안에 2개의 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는 제속에서 프란스칸 이상을 실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수도 공동체를 통해서 프란스칸 이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율수 3회는 새 1회와 함께 제속 프란스코회의 영적 사목적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율수 3회는 한국에 진출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프란스칸 가족이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 19세기는 수도의 폐지령이라든지 교황령의 폐지 등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또 사회도 자본주의의 번성과 산업화로 인해서 신흥 노동 계층이 생겨날 때죠. 교황 레오 13세는 새로운 사태라는
노동 헌장을 반포하기도 하셨고요. 이러한 환경들로 인해서 사회의 소외 계층이 늘어났습니다. 아이들과 노인들은 산업화에 밀려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서 버려지고 있었고, 이민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비행 청소년도 늘어나서 사회의 변두리로 내몰리고 있었죠. 이러한 사회 환경과 사도직 활동이 필요할 때 성령께서는 활동 수도회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수도회들은 자기 수도회 창설자의 정신에 따라 사도직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수도회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교황청 면속 수도회의 지도하에 이들이 있도록 했습니다. 이 시기에 창설된 많은 수도회 가운데 성 프란치스코의 삶과 정신을 본받는 이들을 가족 안으로 받아들이면서 수도 3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란시스코 수도 3회에는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시스코 수도회, 아시시 프란시스코 전교 수녀회, 천사의 모 수녀회가 한국에 진출해 있고, 예수 성심 시녀회,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파티마의 성모 프란시스코 수녀회, 프란시스코 정교봉사 수녀회, 프란시스코 정교봉사 남자 수도회, 삼성산 성령 수도회, 성 프란시스코 병원 수도회 등이 있습니다. 수도 3회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341개 정도가 있고, 남자 수도회는 26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1, 2, 3회를 살펴보았는데, 프란시스코의 가족 안에는 수도자는 아니지만 세상 속에 살면서도 가난, 순종, 정결의 복음적 권고를 서약하는 축성생활회가 있습니다. 제수교회에 속하는 회는 많지만 그 중에서 프란치스코의 영적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회는 그리스도 왕직 선교 제수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란시스코의 영적 가족 전체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다시 도표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는 콘벤투알 프란치스코의 작은 형제회, 카푸친 작은 형제회가 있죠. 그리고 2회는 클라라회 하나만 존재하지만 각 수도원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회는 3개의 회가 있는데 제속 프란치스코회, 율수 3회, 그리고 수도 3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왕직 선교 제속회가 프란시스코의 영적 가족으로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밖에도 프란시스코를 따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회를 비롯한 개신교회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들은 프란치스코의 가족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큰 범위의 프란시스코 가족을 살펴보았습니다. 프란시스칸이 되는 것은 복음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코의 삶은 지금도 영적 가족들을 통해서 교회와 사회에 큰 빛이 되고 있습니다. 제 속에 사는 프란시스칸인 우리 제속 프란시스코 회원들도 영적 가족과 더불어 교회와 사회에 빛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속 프란시스코 회로 부르셨을 때 우리 안에는 이미 프란시스코의 씨앗이 심어졌던 것이죠. 그 싹을 틔우는 일은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마친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성당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을 나에게 주셨기에 다음과 같은 말로 단순하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는 전 세계에 있는 당신의 모든 성당에서 당신을 흠숭하며 당신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로마 교회의 관습에 따라 생활하는 사제들에 대한 큰 믿음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또한 지금도 주시기에 만일 그들이 나를 박해한다 해도 나는 그들에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